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도내 곳곳에서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최대 규모의 빌딩인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중국 자본인 녹지그룹이 중국 건축에 맡겨 50%가량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중장비 운전자 등 700여 명에게 공사 대금이 매달 적게는 30%만 지급됐다며 체불된 대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드림타워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크레인과 펌프카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이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체불 금액만 100억 원에 달합니다. 기성금 자체도 정확한 100% 기성금을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를 지급을 해가지고 계속적인 체불이 쌓이게 되는 거죠. 중국 건축 측은 중국의 외화 반출 규제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금 지급이 늦어졌을 뿐 사실상 체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지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게 올라가겠지 어디 당근밖에 알고 있어요. 녹지에서 기생이 더 나가요. 100%는 아니지. 중국 건축이 공사하고 있는 서귀포시 또 다른 공사 현장에서도 공사 대금 50억 원이 체불되는 등 도내 전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대형 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현황을 점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설을 앞둔 건설 노동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성과감사 대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선정하고 오는 4월 운영 실태 전반을 감사합니다. 중점 감사 내용은 제주도의회에서 지적됐던 표준 운송 원가와 인건비의 과다 지급 여부, 그리고 버스 준공영제 재원 지원의 적정성 등입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 세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보조금을 비정상적으로 전용하는 등 버스 업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4년째 표류하면서 갈치잡이 어선들이 1000km나 떨어진 먼 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류비 부담과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정부도 제주도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이 대만 해역까지 먼거리 조업에 나섭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4년째 결렬되면서 일본 쪽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자 1000km나 떨어진 바다에서 갈치를 잡고 있습니다. 어선 한 척당 기름값만 3천만 원이나 들고 오고 가는 시간만 6일가량 소요되면서 30%나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해보자며 제주도와 의회, 어민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냉동 갈치에 대한 정부 수매 물량을 확대하고 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한 출하 경비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먼 거리에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지원도 좀 상향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일 어업협정이 결렬된 틈을 타 조업이 금지된 대형 어선들이 제주 연근해에 몰리고 있지만 단속이 소홀하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저인망들이 주입을 내리면 이제 끝입니다. 끝이면 이제 전날을 하면은 아까 여기 영지호나 이제 이런 주입을 내리면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지도선을 추가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유류비나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300~400 정도 국비에서 지원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도의회하고 인원에서 최대한 더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인원협의 해보겠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도내 갈치잡이 어선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2년까지 5급 이상 고위직 여성 비율을 현재 15%에서 21%까지 끌어올립니다. 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등의 여성 임원 비율은 20%, 여성 관리직은 21%까지 상향하고 각종 심의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도 45%로 확대합니다. 일상 속 성차별 언어를 개선하는 등 성평등한 제주를 위한 4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돈부터 이체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연 기자입니다. 이달 초 여신 전문금융업체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김모 씨. 기존 대출금을 일부 갚으면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2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부터 연락은 두절됐고 대출금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2,500만 원이 들어갈 거다. 카드론을 조금 어떻게 돌려막아야 본인들도 이제 해줄 수 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 갈아타기를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만 500여 건, 피해 금액은 55억 원으로 2년 전보다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피해 사례의 90% 가까이가 대출 사기형 피해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을 못한 친구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좀 넣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내어주겠다. 아니면 고액 대출 이자, 그로 인한 알바를 하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전문가들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통장 지급 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을 돌려받거나 총책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의 전통적 이사철인 신구간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신구간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인력과 장비를 늘려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일 제주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중고물품 나눔 장터를 열고 설 연휴 기간에는 설날을 제외한 휴일에 쓰레기를 정상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네, 3월 새학기를 앞두고 교복을 준비해야 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깨끗이 수선해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행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 인도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교복을 사기 위해 몰린 사람들입니다. 선배들이 입은 교복을 자원봉사자들이 수거해 세탁한 뒤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후배들에게 판매하는 교복 나누기 사업. 하복은 10,000원, 동복은 26,000원에 불과해 올해로 벌써 6년째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고품을 한 벌 정도 구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기 기분을 내기 위해서는 새 옷을 한 벌 정도 삽니다. 형아들이 입던 옷이라서 제가 그 길을 물려받아서 중학교 가서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창원 지역 중학교 중 아름다운 가게가 없는 진해구와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29개 중학교 16,000여 머리 대상입니다. 교복 판매 수익금으로 매년 발생하는 1,000여만 원의 수익금은 장학금으로 학교 현장에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물려받아서 당당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그걸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의 교육적 태도도 바람직하고요. 올해부턴 창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내년엔 경남 전 중학교로, 그 다음 해엔 전 고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복 나누기를 통해 교복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인성을 기를 수 있고 자원도 재활용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살아있는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도 공기가 무척 쾌청합니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산지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9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에서 4도로 시작해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부 지역은 4에서 7도 사이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일교차가 7도가량 벌어집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 4도를 나타내고요. 한낮에는 10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산간 지역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섬 지역의 아침 기온 6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전에는 물결이 비교적 낮게 일다가 늦은 밤부터 물결이 차차 높아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신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늘 밤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토요일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카지노 업체의 자녀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과 카지노 운영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54살 고모 씨와 55살 오모 씨 등 2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 등으로 카지노 업체 임원 50살 이모 씨를 뇌물 공여와 증거 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재작년 12월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업체 이전 인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오 씨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이 씨는 면접 평가표를 위조해 채용한 혐의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제주시 3도 1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운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대피하다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카로텔이 무단으로 점용해온 공공도로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부당하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원상복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로텔 측은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산책로와 잔디밭 등이 당시 사업 계획에 포함됐었고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준 것인데 원상복구 명령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이번 달까지 호텔 측에 계고장을 2차례 보내 공공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119 구조 건수는 증가한 반면 화재 건수는 줄었습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119 신고 접수와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출동 건수는 모두 5만 9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구급이 62%로 가장 많았고 구조와 화재 순이었습니다. 구조 출동 건수는 11,000건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지만 화재 출동 건수는 636건으로 15% 감소했습니다. 학습 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기초학력 부진 원인과 수준 진단을 위해 학교 운영 지원비 5억 원을 투입해 20개 학교에서 이루어지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60여 개 학교에서 운영합니다.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지원 사업도 올해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땅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내 땅값 상승률은 4.9%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4.5%보다 0.4%포인트 웃돌지만 재작년 상승폭보다는 감소했습니다.
제주 지역 땅값은 2016년 8.3%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5.4%로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에서 거래된 토지는 5만 8천 필지로 전년보다 13.7%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